어제는 갓생을 다짐했지만 오늘은 지루함에 굴복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당신. 아마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 자책하며 포기라는 꼬리표를 붙였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자책을 명확하게 멈춰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의지력이 정신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물리적 근육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뜨거웠던 열정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며칠 만에 식어버리는 것 또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루함은 성격 결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에너지 절약 신호다. 지금부터 당신을 괴롭혀온 작심삼일의 굴레를 뇌과학적 논리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내가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답을 얻고 비로소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뇌에서는 거대한 도파민 축제가 벌어집니다. 낯선 정보는 뇌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이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최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엔진을 풀가동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아주 짧게 끝나는 일시적 보너스라는 점입니다. 도파민은 오직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만 지급되는 당위 보조금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순간 뇌는 이 보조금을 아주 냉정하게 싹 끊어버립니다. 연료가 가득했던 자동차에 갑자기 기름이 뚝 떨어진 상황, 당신이 느끼는 갑자기 하기 싫다, 지루하다는 감정은 바로 이 생물학적 연료 부족 신호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효율성을 따지는 뇌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뇌는 단순히 연료만 끊는 게 아닙니다. 보너스가 사라진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비겁하고 치밀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계산이 벌어지길래 우리는 결국 포기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뇌가 일의 가성비를 따지는 방식, 바로 보상 예측 오류라는 장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나 이제 갓생 산다 라고 외치며 기세등등했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걸 굳이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에 휩싸인 당신. 어제와 오늘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데 왜 하루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뀐 걸까요?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주 깐깐하고 냉정한 천재 회계사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첫 영상 올렸을 때 조회수 1000회 나오니까 완전 신났습니다. 와,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냐? 하면서 매일 영상 만들더라고요. 3시간 투자해서 1000명이 봐주니까 완전 이득인 거죠. 그런데 한 달 뒤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3시간 걸려서 만드는데 조회수는 300, 200, 100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나 이거 그만둘까봐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안 나와. 이게 바로 우리 뇌가 하는 계산입니다. 머릿속 회계사가 끊임없이 손익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어제는 3시간 투자해서 쾌감 10 얻었는데 오늘은 3시간 투자해서 쾌감 1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업 접으십시오. 뇌과학에서는 이 계산 과정을 어려운 용어로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뇌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적자가 나면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은 유튜브뿐만 아닙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안 쓰던 근육의 자극이 즉각 느껴지고 외국어 단어 몇 개만 외워도 나 좀 재능 있는 거 아냐? 하는 짜릿한 성취감이 들죠. 이때 회계사는 보고서를 이렇게 올립니다. 대박 사업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500%, 도파민 보너스를 즉시 지급하십시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알게 되었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알게 되었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뇌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제는 1시간 공부해서 10만큼의 도파민을 받았는데 오늘은 똑같이 1시간을 투자해도 1만큼의 도파민조차 얻기 힘들어집니다. 수익률이 급격하게 폭락하는 겁니다. 그 순간 뇌 속 회계사는 빨간 펜을 들고 결제 서류에 사업 중단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으니 당장 이 일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갑자기 느끼는 지루함, 귀찮음, 무기력함은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을 목숨처럼 아끼는 뇌가 이 일은 이제 손해니까 하지마 라고 보내는 강력한 에너지 절약 경고장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 가성비 안 나오는 일에 소중한 자원을 쓰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지점에서 포기를 선택합니다. 나랑은 안 맞나봐, 재능이 없나봐 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뇌가 보낸 가짜 경고에 속은 것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이 경고를 받고 포기할 때마다 우리 뇌는 중도 포기라는 패배의 회로를 더 단단하게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가성비 폭락 구간, 즉 지루한 정체기를 만났는데도 묵묵히 전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뇌가 파업을 선언했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핸들을 꽉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인내심이 강한 특별한 철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하고 단단한 장치 하나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뇌가 아무리 중단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부위.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더 깊숙이 해부해서 그 끈기의 실체를 눈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뇌 속 회계사가 가성비 안 나오니까 그만해라며 파업 선언서를 내밀 때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지만 누군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묵묵히 전진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 3개월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만 펴면 핸드폰을 만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6개월쯤 지나니까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6시간씩 앉아 있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지력이 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이 친구의 뇌를 촬영해보면 우리 머릿속 특정 부위가 물리적으로 두꺼워져 있을 겁니다. 뇌 앞쪽에 있는 의지력 근육이라고 부르는 부위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걸 AMCC라고 부르는데 복잡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헬스장에서 팔 근육 키우듯이 우리 머릿속 의지력도 실제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하면 물리적으로 두꺼워지고 쓰지 않으면 종이장처럼 얇게 가늘어집니다. 실제로 마스터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나 뇌 기능이 쌩쌩한 슈퍼 에이저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이 의지력 근육 부위가 남들보다 훨씬 두툼하고 단단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반면 무언가를 시작해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습관이 든 사람들의 뇌 근육은 아주 흐물흐물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력 근육에는 잔인하고도 명확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 근육은 죽은 듯이 잠만 잡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침대에 누워 쇼폼 영상을 볼 때 이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AMCC는 오직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지루해서 미칠 것 같을 때,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이 근육이 무거운 덤벨을 들고 땀을 흘리는 성장의 순간인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건 성격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AMCC라는 근육이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 있어서 아주 작은 지루함이라는 무게조차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던 것 뿐입니다. 근육이 없으니 들지 못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근육은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몇 살이든 상관없이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덤비는 100kg의 바벨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뇌의 셧다운을 유도할 뿐입니다. 뇌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지 않게 하면서 이 의지력 근육만 쏙쏙 골라 키우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뇌를 논리적으로 속여서 근육을 키우는 실전 훈련법입니다. 뇌가 파업을 선언하기 직전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는 기술,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법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의지력 근육인 AMCC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을 어떻게 설계하고 단련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4시간씩 공부하거나 새벽 5시에 조깅을 시작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운동과 거리를 두던 사람이 올림픽 선수의 무게인 100kg의 쇳덩이를 들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가 걸리면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셧다운 버튼을 누릅니다.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작동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작심삼일의 진짜 원인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뇌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뇌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면서 근육만 정밀하게 키우는 핵심 전략, 바로 15%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방법은 명확합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 즉 뇌 속 회계사가 파업 선언서를 내미는 바로 그 순간에 딱 15%만 더 하고 멈추는 겁니다. 오늘 책을 10페이지만 읽기로 했는데 3페이지만 읽고도 지루함에 몸이 뒤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10페이지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딱 한 페이지만 더 읽고 기분 좋게 책을 덮는 겁니다. 이 한 페이지가 임계점입니다. 헬스장에서 마지막 한 번의 반복이 근육을 미세하게 찢고 성장시키듯
우리 뇌 근육 역시 이 한 페이지를 넘길 때 물리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왜 하필 15%일까요? 이것은 우리 뇌가 이 정도는 조금 더 해줄 수 있지 라며 타협해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뇌의 비상 알람은 울리지 않으면서 의지력 근육에는 확실한 자극을 주는 최적의 부하인 셈입니다. 이 15%의 추가 노력이 반복되면 어제는 고통스러웠던 한 페이지가 내일은 2페이지로 다음 주에는 10페이지로 확장됩니다. 근육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꾸준함은 인내심으로 고통을 견디는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얼마나 더 지루함이라는 무게를 견뎌냈는지를 기록하는 수련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 근육을 키우다 보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15%씩 더 하고 있는데 왜 실력은 제자리 걸음일까? 라는 의구심 말이죠. 노력이 배신한다고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성장의 지도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노력의 배신을 느끼는지, 진짜 성장은 어떤 궤적을 그리며 찾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씩 추가 노력을 투여하며 뇌 근육을 키우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감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제자리 걸음이고 때로는 실력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죠. 이때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아주 차갑게 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절망감은 당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성장의 메커니즘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정보 오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장이 선형적인 정비례 그래프처럼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10만큼 노력하면 실력도 10만큼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의 성장은 절대로 직선이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계단 모양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스터리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긴 평지 구간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지루한 구간, 바로 정체기입니다. 사실 우리 성장의 90%는 이 지루한 평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뇌 속에서는 배운 내용을 단단하게 굳히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끓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물은 1도부터 99도까지 외관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99도에서 딱 1도가 더해지는 순간 물은 비로소 끓어넘치며 기체로 변합니다. 만약 98도에서 왜 안 끓지 하며 불을 꺼버린다면 그동안 투입한 에너지는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지점은 늘 이 99도 근처입니다. 뇌 근육이 단단해지고 있고 실력이 수직 상승하기 직전의 그 평지 구간에서 우리는 성과가 없네라며 짐을 싸버립니다. 하지만 마스터가 된 사람들은 압니다. 이 지루한 정체기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체기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판을 다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구간을 견디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껑충 뛰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의 하락을 거쳐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새로운 평지에 도달하게 되죠. 자,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정체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의 시선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완전히 돌리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결과에 도파민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적표나 몸무게가 아니라 오늘 내 기계를 돌렸는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승리 공식, 그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장이 계단 모양이라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은 여전히 조급할 겁니다.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고 수시로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하며 단어 몇 개를 외우자마자 시험 점수를 떠올리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도파민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나 구독자 달성 같은 지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결과는 당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수분량에 따라 몸무게는 요지부동일 수 있고 밤새 영상을 만들어도 알고리즘은 당신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당신의 보상 시스템을 맡겨버리면 뇌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정체기라는 긴 평지 구간에서는 보상으로 얻을 도파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무기한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의 공급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도파민을 얻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매일 아침 사과가 열렸는지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과정은 지옥일 겁니다. 사과는 가을이 되어야 열리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농부는 사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물을 주었는가, 오늘 잡초를 뽑았는가 라는 자신의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완수할 수 있는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이렇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5kg을 빼겠다는 결과 지표가 아니라 매일 아침 20분간 걷겠다는 행동 지표로 말이죠. 시험에서 1등 하겠다가 아니라 매일 책상에 앉아 30분간 몰입하겠다는 나만의 공장을 가동하는 겁니다. 지표를 바꾸는 순간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자책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30분 몰입이라는 미션을 완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지옥 같은 정체기 구간에서도 매일매일 승리의 기록을 쌓으며 도파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특별한 의지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 공장의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기분 좋게 퇴근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해도 우리의 집중력을 탈취하고 뇌를 망가뜨리는 외부의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15초짜리 자극이 판치는 요즘 세상은 우리의 뇌를 지루함에 아주 취약한 상태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계속 끊기면 가동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의 전기를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방해꾼들로부터 내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뇌를 위한 마지막 환경 설정,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뇌 근육을 키우는 법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생각보다 더 냉혹합니다. 시스템을 가동하려 책상 앞에 앉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손이 근질거릴 겁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딱 하나만 보고 시작하고 싶어지는 그 충동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당신의 뇌를 지루함을 절대 못 참는 상태로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의 기본 수치인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 이 베이스라인을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았다는 사실입니다. 15초마다 자극이 바뀌는 숏폼 영상과 자극적인 배달 음식은 당신의 뇌에 도파민을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극에 길들여진 뇌에게 독서나 공부 같은 정적인 활동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 조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방학 때 독서 과제가 나왔어요. 책 한 권 읽기.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촌, 나 책 읽다가 미쳐. 5분만 지나면 핸드폰 보고 싶어서 못 참겠어. 그러면서 손을 떨더라고요. 진짜로요. 처음엔 이 친구가 좀 산만한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평소에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하루에 3시간씩 봅니다. 15초마다 자극이 바뀌는 영상에 뇌가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매일 맵고 짠 음식만 먹던 사람한테 간 안 된 채소 먹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맛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 한 실험이 있는데 사람들을 방에 혼자 앉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참가자의 60%가 15분도 못 참고 자기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지루함이 물리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어려운 용어로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지루함을 못 참는 병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높아진 도파민 기준치입니다. 뇌가 높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한 조용한 몰입은 질식할 것 같은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가동 전에 반드시 도파민 리셋을 수행해야 합니다. 방법은 명확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극 조절입니다. 시스템을 돌리는 시간만큼은 당신의 시야에서 자극원을 완전히 격리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뇌의 베이스라인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보이지 않으면 뇌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함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루함이 느껴질 때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대신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자동차가 기어를 바꿀 때 잠깐 울컥거리는 것처럼 지루함은 당신의 뇌가 정보를 소비하는 모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구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뇌가 깊은 몰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겨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만 당신의 실력이 뇌에 새겨지는 딥 인코딩이 일어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고 도구를 챙겼으며 환경까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나는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낡은 명찰을 떼어버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6개월의 정체성 혁명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한 당신은 이미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궤도에 올라섰을 겁니다. 시청자 중 95%는 영상을 끄는 순간 뇌 속 회계사의 속삭임에 굴복해 다시 편안한 정체기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은 왜 내가 멈췄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물학적 해답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에게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가혹한 꼬리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단지 뇌 사용법을 몰라 의지력 근육인 AMCC가 잠시 위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낡은 명찰을 과감히 떼어버리십시오. 근육이 없는 상태를 체력이 없다고 탓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여 키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시오. 당신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뇌 근육을 설계대로 단련 중인 마스터입니다. 이 정체성을 뇌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정해 6개월간 밀어붙여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성과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력 향상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지루한 평지를 통과해 본 데이터 그 자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그 지루한 구간을 지나 다음 계단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재구조화됩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었을 뿐이다. 15%만 더 하면 뇌 근육이 실제로 자란다 라는 확신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의 영역입니다. 이 성공의 데이터가 단 한 번이라도 쌓이면 그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직장인분이 있습니다. 33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지옥이었대요. 10분만 앉아 있어도 핸드폰 만지고 일주일에 3번은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딱 한 가지만 지켰어요. 책상에 앉아서 지루함이 느껴지는 순간 딱 5분만 더 하고 일어난다. 6개월이 지나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영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초급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시간 앉아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제 뇌에 근육이 생긴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분은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다 해냈어요. 왜냐고요? 뇌 근육이 한 번 생기면 어디에든 쓸 수 있거든요. 공부, 운동, 사업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고통과 지루함을 성장의 연료로 쓸 줄 아는 해내는 뇌를 소유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6개월간 근육을 키워낼 단 한 가지 시스템을 선언해 보세요. 내일 아침 나의 뇌 속 회계사가 다시 이건 손해보는 장사야 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때 그냥 씩 웃어주십시오. 지금 내 뇌 근육이 찢어지며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딱 15%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15%의 차이가 당신과 평범한 사람들을 가르는 유일한 경계선입니다. 작심삼일의 고리는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끊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완주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뇌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끈기 있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